서기 134년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이 넘치던 시대였죠. 오늘 저와 함께 그 제국의 신장부 로마의 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50만. 이게 당시 로마시의 추정 인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는 게 과연 어떤 풍경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인구 밀도가 바로 로마라는 도시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려함과 누추함, 그리고 부와 가난이 바로 한 골모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곳.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시점을 한번 바꿔서 하늘 위에서 로마를 쫙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하드리아누스 시대의 로마는요, 건축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도시, 그 유명한 대리석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런 상징적인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먼저 도시의 주 신전이 자리한 카피톨리누스 언덕, 그 옆에는 거대한 황궁단지가 있는 팔라티누스 언덕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과 엄청난 규모의 대전차 경기장, 키르쿠스 막시무스가 위용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로마 콘크리트에 있었습니다. 푸출라나라고 불리는 화산재를 섞어 만든 이 혁신적인 건축 자재 덕분에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콘크리트 기술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로 시원하게 솟아오른 아치, 거대한 공간을 덮는 둥근 천장, 그리고 판테온 신전 같은 웅장한 돔까지.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던 저 장대한 수도교 역시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로마 건축의 상징인 아치 기술이 이 콘크리트와 만나서 이런 걸작들을 탄생시킨 겁니다. 자, 이제 저 웅장한 하늘에서 땅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로마의 거리, 그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좁고 시끄럽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한 시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선생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고 밤에는 옥수수 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밤낮으로는 대장간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의 소음은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그냥 일상 그 자체였던 거죠. 거리에서는요, 로마의 극명한 사회 계층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법무관 같은 고위 관리가 8명이나 되는 노예가 맨 가마를 타고 위험 있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주위로는 제국 곳곳에서 몰려든 상인, 심부름꾼, 외국인, 또 별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북새통을 이루고요. 권력자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이게 또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로마의 벽은 일종의 소셜미디어 역할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가게 내놓습니다 같은 부동산 광고부터 검투사 푸구낙스 대 무라누스 같은 경기공지, 사랑하는 사바 제발 날 좀 사랑해줘 같은 애절한 개인 메시지까지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니 벽아 이 모든 낙서를 뒤집어 쓰고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냐, 이런 낙서에 대한 불평까지. 정말 고대 로마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시끄러운 거리를 뒤로 하고 로마인들의 사적인 공간, 바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집 이야기를 통해 로마 사회에 극심했던 빈부격차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당시 로마 시내 주거 건물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4만 4천 채에 달하는 건물이 인슐라라고 불리는 임대용 공동주택이었던 반면 부자들이 살던 단독저택, 도무스는 고작 1,750채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대다수가 비좁은 공동주택에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이 두 집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인슐라는 수십 가구가 좁은 공간에 다다다닥 붙어 사는 닫힌 건물인데 보통 부실하게 지어져서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도무스는 아주 부유한 한 가문이 통째로 소유한 호화저택으로
아름다운 내부 정원을 중심으로 설계됐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인슐라에서의 삶이란 글쎄요, 보통 5층에서 6층 높이로 높게 솟아 있었고요. 언제 불이 날지,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접근하기 편한 아래층에 살았고, 가난할수록 쥐나 벌레가 들끓는 꼭대기, 다락방으로 밀려났죠. 당연히 위층에는 수도시설 같은 건 없어서 매일같이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도무스의 삶은 그야말로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입구 바닥에는 개조심이라고 쓰인 모자이크가 방문객을 맞이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분수가 있는 첫 번째 안뜰, 아트리움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개인 정원이 있는 두 번째 안뜰, 페리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벽은 온통 정교한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고, 식당, 서재는 물론이고 개인 예배당까지 갖춘 말 그대로 궁전 같은 집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로마 사회가 품고 있던 이 깊은 모순, 바로 영광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웅장함과 비참함의 공존. 네,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로마의 두 얼굴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건축만 봐도 한쪽에서는 눈부신 대리석 신전과 궁전이 세워질 때 다른 한쪽에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일상은 또 어떻고요? 누군가 호화로운 연회와 목욕을 즐기는 동안 대다수는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동 식수대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죠. 밤이 되면 횃불을 밝힌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나 많은 불평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로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결코 로마를 떠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극심한 대비와 모순은 위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불평등 자체가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토대였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